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얘기할 건데 박형주님 문자 주셨습니다. 이 정도이시면 코너 제목 두근두근이 아니고 심근경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박형중 당첨. 제가 커피 쿠폰 2장. 야, 심근경색. 두 분이 힘드세요 지금. 제가 우리 저랑 진짜 친한 형 누나인데 저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. 나오기 싫었을 것 같아. 아니 뭐 대변인의 운명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좋을 저희 때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. 안 좋을 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. 맞아요. 네. 뭐 좋을 때는 거는, 아무나 다 할 수 있죠. 네, 좋은 거는 저희가 할 필요 없어요. 후보 그렇죠. 입으로 얘기하면 되는 그렇죠. 거지. 근데 왜 이 대변인의 운명이 이렇습니다는 그 말에 약간 자조 섞인 얘기가 좀 들리나?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. 자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. 먼저 이재명 후보 요 사과 아들의 불법 도박 얘기 나오니까 인정하고 사과 이게 의혹은 아닌 거예요. 이제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니까 그렇죠. 그거는 네. 그 불법 도박 인정하고 빠른 사과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금요일에 저 지금 이두하 의원 전 의원 앉으신 자리에 나와서 저랑 인터뷰했거든요. 거기서 이런 얘기했어요. 꼬리 자르기식 선제식 사과다.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은데.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? 그 사과? 뭐 앞으로 그런 뭐 비판에 대해서? 뭔가 많이 갖고 있나 보죠. 뭐 입시 문제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제기할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사과할 때는 언제 사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과의 내용도 중요하고 사과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. 근데 윤석열 후보 사과는 뭐 한 3, 4일 걸렸어요. 저희들은 한 4시간 만에 했고 사과 내용이 저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불법 도박은 인정한다. 그리고 그 사과는 태도도 중요하거든요. 저희들은 뭐 어쨌든 뭐 잘못한 걸 사과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 그 사과가 잘못을 인정한 사과는 아니에요. 왜냐하면 기자들이 물었거든요. 허위 경력 인정합니까? 노코멘트. 인정합니다. 이렇게 얘기하되 인정하는 거잖아요. 노코멘트라는 얘기는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사과에도 보면 뭐 약간 국민들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이유 불문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에 대한 사과인지 내용이 없다. 그리고 사과할 때 그 자세 태도도 중요한데 그냥 한 장 꺼내서 읽고 질문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. 근데 사과할 때는 사람들이 그 문자 말만 보는 게 아니에요. 표정, 태도, 자세를 보거든요. 근데 저는 아마 그날 사과할 때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저게 진짜 사과한 건가?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앞에서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. 이 큰 틀에서는 문제 없다. 작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의적인 게 아니다. 이게 실수한 것이지. 근데 그 내용들 보았을 때는 제가 보기에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. 제가 보기에 뭐 고의적이죠, 사실은.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단순한 실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명백하게 사과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이두하 의원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. 예, 이제 이재명 후보 사과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첫째 이재명 후보의 사과는 그렇게 정광석화처럼 명확하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.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도박 의혹을 보도하면서 그 반박 그죠.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동호 씨 이제 이름은 얘기해도 되더라고요. 다 나오더라고요. 이동호 씨한테 이재명 후보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용을 물어봤죠. 이거 사실 우리가 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랬더니 아버지나 캠프에게 물어봐 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이 아니란 말을 안 합니다. 다 사실인 거를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아들이 다 인정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 부분은 그냥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. 아들이 한 행동을 아들이 인정하는데 아버지가 어쩌란 말입니까?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도를 보면 뭐 보도가 하루 이틀에 걸쳐서 취재를 한 게 아니라 명확해요. 사실관계가.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가 명확하니까 이 부분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범죄를 한 거니까 사회 질서 유지를 위반하는 범죄를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하시는 게 필요했죠.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사과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오래된 자료고 그 김건희 대표도 이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계속 찾아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. 오늘도 월간조선 기사가 있는데요. 뭐 뉴욕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고 팸플릿 이런 거를 십몇 년 전 걸 찾아내고 있거든요. 조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이제 잘못된 거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게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인 사과를 한 상태인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해볼 건데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. 일단 내용이 뭐냐 어제 주말에 나온 게
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불법 도박을 시작한 2019년 이후에 예금이 급증했다. 2년간 예금이 5,030만 원가량 증가했다.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이 후보가 증여한 게 장남의 도박 자금에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 하나 제기하는 거 있고,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 성매매업소 뭐 후기를 남겨가지고 이게 성매매 한 거 아니냐, 요 두 가지거든요. 요 의혹에 대한 우리 현근택 대변인의 반론, 그다음에 이두화 전 의원 재공격,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. 네. 그다음에 김건희 씨 의혹은 또 반대로 할 거예요. 네. 자, 일단 반론 한번 제기해 보시죠. 5천만 원은 뭐 증여는 아시겠지만 뭐 직계 비속은 10년간 5천만 원 증여는 비과세입니다. 부부간에는 6억이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증여는 되는 거죠.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뭐 30살 된 아들한테 5천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 돈이 예를 들어 도박 자금을 쓴 거냐, 아니면 도박 자금을 대준 거 아니냐 알면서,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닌 것 같고요. 왜냐하면 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도박 자금 쓰겠다는데 돈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줄 사람이. 당연히 그건 아닌 것 같고, 그다음에 성매매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저도 좀 뭐 이게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얘기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. 저는 사실. 왜냐하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도박 같은 경우 한번 따져봐야 된다. 뭐 그건 제가 보기에 뭐 법적으로 맞는 얘기예요. 왜냐하면 법적으로. 네. 그렇죠. 그다음에 성매매도 그 후기를 썼다고 해서 반드시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,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,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. 우리 변호사 캠프에서는 네. 공식적으로는 이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일단 안 갔다고 하고 있고,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인 후보가 뭐 계속 추궁하는 것도 조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아들의 변명, 이거는 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보고,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 다 고발을 한 것 같아요. 도박이나 성매매. 일단 수사로 밝히겠죠. 예를 들어서 뭐 도박 같은 거는 뭐 도박 자금이라든지 이걸 보면 되는 것이고, 그 온라인 그 포커 게임이라 그런 게 모르겠, 게임인지 도박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그 경계선에 있는 건데, 뭐 500만 원이라는 것도 지금 게임 머니란 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성매매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 뭐 결제를 했든지 어떤 쪽을 했으면 거기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라, 저희들은 일단 수사 단계로 넘어가서 만약에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사실은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하여튼 고발이 있었어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, 상습 도박, 국민체육진흥업법 위반, 게임산업진흥업법 위반으로 고발이 있었고요. 뿐만 아니라 성매매도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고발이 있고, 또 추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도 고발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있어서 하여튼 뭐 여기서 이 성매매랑 관련해서는 이제 게시글을 보고 고발을 한 거죠. 고발하신 사람들은. 근데 뭐 여기서 말을 옮길 수는 없어요. 저는 그런 말 모르고 살고 싶어요. 이번에 새로 공부를 하는 은어도 많은데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에서 공중파를 통해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, 그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거는 거의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성매매 업소 후기는 뭐 안 갔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, 친구 얘기를 듣고 썼다라고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, 뭐 성매매 업소 후기는 이용하고 쓰는 게 후기 아닌가 싶은데, 뭐 왜 그렇게 친구 얘기를 듣고 썼는지 아닌지 뭐 저도 알 수가 없어요. 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도박 자금.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하기가 저희도 곤란하더라고요. 저희가 곤란하고, 이 도박 자금은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 5천만 원 증여할 수 있죠. 자녀한테. 증여세가 공제되는 게, 그죠? 증여세가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게 5천만 원까지인데 자녀한테는. 근데 이상한 거는 5천만 원 증여를 하셨는데 사실상 아들은 6개월 정도 금융회사에서 인턴한 이력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이 증가한 걸 보면 실제로 그 6개월 인턴한 거보다는 훨씬 많은 예금이 증가한 것 같아요. 5천만 원 이 증여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또 돈이 한 3천만 원 이상 늘어난 예금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될 거고, 도박 자금, 도박으로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도 도박 수사를 하면서 밝혀질 것 같고요. 근데 저는 이상한 거는
5천만 원을 증여하신 거는 당연히 본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. 이재명 후보가. 근데 아들 도박 자금 얘기를 하니까 아유 1,000만 원 정도 1,000만 원 안 되게 빚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러시더라고요. 그러면 5천만 원 증여를 했는데 1,000만 원이 가까이 빚이 생긴 거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으셨을까요? 본인이 신고를 하잖아요. 이 아들의 예금 신고를 이재명 후보가 공직자라서 신고를 했어요. 당신이 5천만 원 돈을 줬는데 애가 1,000만 원이 빚이 생겼어요. 다 같이 생활하는 동거하는 가족인데 그럼 왜 이렇게 빚이 생겼을까? 이게 약간 궁금하고 아들한테 물어볼 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도박 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이 증여가 사실이라면 아들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박을 했을 가능성도 인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서 뭐 앞으로 이 부분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황우택 대변인 또 재반론 할 거 있으세요? 아니 뭐 할 건 많죠. 왜냐하면 뭐 하셔도 됩니다. 네. 한 번씩. 네. 네. 사실은 뭐 30살 된 아들인데요. 아들한테 돈을 뭐 저도 뭐 딸들한테 돈을 줘보면 그 돈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그 돈을 뭐에 쓰는지 그런 거 사실 일일이 캐묻기 어렵습니다. 그 재산도 거의 뭐 성인이 됐잖아요. 그럼 거의 독립적으로는 재산관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거를 뭐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아들이 나 도박해서 돈 잃었어요. 아버지 돈 주세요. 그러면 돈 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. 당연히 여기 말도 안 된다고 하고 너 당연히 때려치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다 있는 돈이라도 뺏어오든지 하지. 도박하는 것을 알면서 주는 부모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다. 그래서 이거를 뭐 도박을 알고서 돈을 줬겠거니 그게 도박 자금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죠.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용인하거나 저는 뭐 100만 원도 자식이 만약에 도박한다 그러면 줄 생각이 없거든요. 대부분의 부모는 그럴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은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 얘기할 건데 박형주님 문자 주셨습니다. 이 정도이시면 코너 제목 두근두근이 아니고 심근경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박형중 당첨. 제가 커피 쿠폰 2장. 야 심근경색. 두 분이 힘드세요 지금. 제가 우리 저랑 진짜 친한 형 누나인데 저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. 나오기 싫었을 것 같아. 아니 뭐 대변인의 운명이 어쩔 수 그러니까 없습니다. 좋을 저희 때보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. 안 좋을 때 예.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. 맞아요. 뭐 좋을 때는 거는- 아무나 다 할 수 있죠. 네, 좋은 거는 저희가 할 필요 없어요. 후보 그렇죠. 입으로 얘기하면 되는 그렇죠. 거지. 근데 왜 이 대변인의 운명이 이렇습니다는 그 말에 약간 자조 섞인 얘기가 좀 들리나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. 자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뉴욕대 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안양대 수원여대 그 교수 지원할 때 이력서에 뉴욕대 연수를 기재했다는 거예요. 안양대에서는 2006년 NIU 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 그리고 수원여대 때는 2006년 10월에서 11월 뉴욕대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비즈니스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 이렇게 기재했는데 민주당 현안 대응 TF에서 말하기를 2006년도에 뉴욕대 학사 안내 보니까 요 이력서에 적은 김건희 씨가 이력서에 적은 과정과 동일한 게 없다. 요게 민주당 측에서 제기한 의혹이거든요. 자 이도하 전 의원. 예, 근데 사실 반박하셔야죠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 초빙 지원서의 연수 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프로그램 이수, 연수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프로그램의 제목은 조금은 달라요. 근데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이런 건 거의 동일하고 조금의 표현이 다를 뿐인데 그리고 이게 연수라고 했지 학력이라고 하거나 MBA 학력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왜 갑자기 MBA 학력이 허위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거 한글을 제대로 안 읽은 게 아니신지 이 부분 문제 제기가 좀 부정확하고요. 그리고 이 연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2006년 11월에 중앙일보 기사가 있어요. 거기에 사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연수를 갔던 분이 이제 진술도 하고 있고 그분이 김건희 대표는 수료증을 안 갖고 있는데 같이 연수를 가셨던 분은 수료증을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계셔서 대신 수료증도 보여주고 하셔서 수료증도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뉴욕대 스턴스쿨 이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수료증도 발급이 돼 있어서요. 그 수료증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MBA 허위 학력 주장은 민주당이 잘못 주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 황근택 대변인 공격하시는 뭐 거예요. MBA 학력 주장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. 사실은 저희들이 주장했던 거는 그 쓴 단어를 보고 검색을 해보니까 없다는 거였고 지금까지 나타난 사실관계는 안양대에 이 지원을 할 때 이
이 과정은 아시겠지만 보시면 원래 문체부가 서울대 경영대랑 연계해 가지고 한 그 어쨌든 뭐 GLA 과정이라고 최고의 과정 비슷한 거예요. 5, 6개월 가는 건데 그중에 한 일주일 정도 뉴욕대 가서 강의 한 번 듣고 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일본은 제가 보기에 별도의 어떤 이력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거는 서울대 그 GLA 과정에 한번 갔다 오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별개의 과정이 아니거든요. 더 문제는 그걸 안양대 지원할 때는 학력란에 썼어요. 물론 말씀처럼 뒤에다가 연수라고 썼는데 보통 이거를 학력란에 쓸 때는 우리가 공직선거법이나 이럴 때는 최고의 과정 같은 거를 학력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걸립니다. 그러니까 기준이 그런 거거든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학력란에 왜 별개의 과정도 아닌 그 6개월 과정 중에 일주일 갔다 오는 걸 썼느냐 이제 그게 쟁점인 것이고 지금 저도 그 수료증을 봤는데요. 보니까 설모 씨 수료증이에요. 본인 수료증이 아니고. 네. 그러면 그거 사실 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죠.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는 뭐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럼 본인 수료증을 공개하는 건 모르겠는데 설교한 수료증 아니 죄송합니다. 설모 씨인데 그분 수료증하고 이 김근현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. 아무 관계가 없죠.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뭐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거는 수료증 공개할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6개월 과정 중에 일주일 갔다 온 거를 학력으로 써 넣은 부분은 제가 보기에 뭐 그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봅니다.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분명히 연수라고 썼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칸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제일 앞쪽 줄에 제일 앞쪽 칸에 쓰면서 이렇게 된 거지 이 부분은 연수라고 분명히 밝힌 거고요.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랑 관련해서 사실은 GLA를 따로 쓰고 이 부분 뉴욕대 연수를 따로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. 이 이제 뉴욕대 연수 이 부분만 썼고 그 설모 씨 수료증 얘기하셨는데요. 설모 씨가 자신과 같이 이 연수 과정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신문 기사에서 사진을 통해서도 이 연수 사실은 인정이 되고요. 근데 수료증은 사실 오래된 수료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설모 씨가 본인과 같은 과정을 연수했고 그다음 본인은 이런 수료증을 받아서 아직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수료증까지 나오는 과정이었다. 이 과정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준 거고요. 그래서 증인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여기서 허위 학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. 알겠습니다. 안창준님. 학력란에 써 있는데. 연수라고 분명히 써놨잖아요. 아니 학력란에다 네. 썼다니까. 자, 우리 한 번씩 다 했으니까. 예. 자, 안창중님 두 분 다 참 어렵네요.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누굴 뽑아야 할지 가장 어렵네요.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.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게 맞습니다. 누구를 뽑아야 할지는 뭐 안창중님이 선택하시겠지만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. 양 두 분께 1분씩 시간 드릴게요. 안철수 후보가 선대위에다 후보 검증위원회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하셨거든요. 자 먼저 황은택 대변인 어떤 입장입니까? 이재명 후보는. 저희들은 약간 고민 중입니다.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선관위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하는 건 아닌데 또 이 검증이라는 게 원래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뭐 토론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입장은 정하지 않았고 고민 중이다. 예. 근데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이거 할 수도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 또 이게 과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대상자잖아요. 대상자가 제안을 했는데 그걸 받아서 하는 게 또 맞냐.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에요?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고 상대 후보들끼리 지금 민주당도 국민 선거 법률 지원단을 새로 만들면서 단장을 새로 영입해서 이 부분 검증의 공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신 것 같더라고요. 서로 공세가 충분히 이루어질 거고 언론을 통해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뭐 선대위 산하에 이런 걸 따로 만들어서 옥상옥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문자가 또 들어왔네요. 이수영님 오늘도 콩닥콩닥했습니다. 흐흐 하셨고요. 한상일님 부부 싸움하면 절대 안 질 듯합니다. 또 그거는 오늘은 토론은 두근두근인지 토론은 심근경색인지 모르겠으나 이 두 분 다 각자 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 어려운 주제였는데 잘 소화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토론은 두근두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지금까지 현근택 대변인 이두화 전 의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